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이죠. 바로 항등식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 항등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다항식의 연산 쪽에서 우리 개념원리 주교재 말고, RPM 교재에서 또 유형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좀 더 한번 연습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요 RPM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하나 강의를 만들었어요. 매 단원 끝날 때마다 한 번에 이제 한 강에 몰아서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듣고서 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다항식의 연산 같은 경우에는 RPM 교재 기준으로 6쪽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6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그래서 총 109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109문제를 다 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다 풀어드리진 않을 거고, 이 109문제 중에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8문제를 골라서 풀어주려고 합니다. 다른 문제들 안 풀어준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 안 풀어주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 계산이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개념원리 했을 때 비슷한 유형으로 많이 다져봤던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니까 요 28문제 보시고서, 그리고 이제 또 필기하실 분들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맞은 분들도 잘 풀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첫 번째 볼 문제는 7쪽에 있는 문제예요. 7쪽에 있는 1번 문제, 가장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 다항식을 x에 대한 내림차순 그리고 y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각각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내림차순은 뭐라 했었냐면 차수가 높은 것부터 하나씩 낮춰가면서 쓰는 거를 내림차순이라 했었고요. 오름차순은 차수가 낮은 거가 기준으로 해서 낮은 거부터 쭉 올라가면서 쓰는 거를 오름차순이라 했었습니다. 자, 그럼 내림차순부터 해볼까요? x에 대한 내림차순이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x를 문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지금 일단 식을 쭉 훑어보니 x가 가장 높은 차수가 3차죠, 3차. 그쵸? 해서 얘는 3차부터 먼저 쓸게요. 근데 순서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선생님이 요거를 뒤에다가 쓴 이유는 뭐냐면 x가 지금 현재 문자니까 문자인 t를 내주는 거야. 뒤쪽에도 끌어놓고, 그리고 요거 3y 제곱은 사실 x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수잖아요. 그냥 상수. 그렇기 때문에 앞쪽으로 이렇게 빼준 겁니다. 원래는 뭐 문자상으로 봤을 때, 문자로 볼 때는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한다 이렇게 이제 쓰긴 하지만 뭐 선생님 그냥 편한 대로 이렇게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x 2차인 게 보이죠? x 2차인 거 쓸까요? 플러스 2y의 x 제곱 이렇게 쓸게요. 이번에도 이제 순서 바꿨죠? t를 내주는 거야. x 2차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x 1차인 거 볼까요? x 1차인 거는 뭐가 있냐면 요거 하나 있네요. 마이너스 5 y 세제곱에 뒤에 x 하나 붙은 거, 이런 거 하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상수항을 쓰면 되는데, 상수항은 x 입장에서의 상수항이니까 x가 없는 것들 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y-7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y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볼 건데, 이번에는 문자가 y예요, y. 기준이 y인 거야. 그럼 요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차수가 낮은 것부터 한번 올라갈게요. 자, 근데 이제 y 입장에서 차수가 낮은 거니까 숫자거나 아니면 x만 있거나 그런 것들을 먼저 써줘야겠죠. 근데 이제 요거 식을 쭉 둘러봤을 때 y가 없는 거는 마이너스 7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7 이렇게 하나 써줄게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y 1차인 거 봅시다. 자, y 1차인 거 뭐 있죠? 요거 내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요거랑 그 다음 가운데 있는 요거 y 둘 다 y가 1차죠. 그래서 얘는 또 t를 내주려고 이렇게 쓸게요. 더하기 2x제곱 플러스 1을 쓰고 y를 하나 뺄게요. 뒤쪽으로. 얘도 이제 왜 뺄까요? y 1차인 거를 t를 내는 거야.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y 2차인 거 가볼까요? y 2차인 거 하나 있네요. 3x제곱 x세제곱이네요. x세제곱 y의 제곱 이렇게 이제 있을 거고요. 마지막 y 3차인 거는 마이너스 5xy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쓰시면 이제 x에 대한 내림차순, y에 대한 오름차순 이렇게 두 가지로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는 조금 넘어가야 돼요. 그 중간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께서 계산해 보시고 곱셈 공식 충분히 익히셔서 문제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어디까지 가보시냐면 11쪽까지 가볼까요? 자, 11쪽에 있는 47번 이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47번으로 가볼게요.
자, 47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보시면 얘를 전개하라고 했는데 뭐 하나씩 하나씩 전개해도 되지만 우리는 곱셈 공식을 배웠으니까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이것도 이 앞에 두 개만 보고서 선생님 이거 두 개 저는 중학교 때 배운 합차로 쓸래요 하면 조금 힘들어져요. 얘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두 개,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은 거 두 개끼리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얘는 이제 어떤 공식을 쓸 거냐면 이 공식 쓸 거야.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써줄게요. 자, a 플러스 b랑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요거 했을 때 뭐냐면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요 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게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면 요게 플러스로 바뀌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 공식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a가 x인 상황이고 b가 숫자 2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둘이 딱 그 형태 아니니? 그치?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딱 이런 형태니까 요거 두 개는, 요 두 개는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x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8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네 두 개,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정리할까요? 그러면 가운데 부호가 바뀌어야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대로 끝내시면 안 되고 얘네 두 개도 또 곱할 수 있죠. 지금 이제는 뭘 쓸 수 있냐면 합차를 쓸 수 있습니다. 자, 합차를 써보시면 앞에 거 제곱하시면 x 6제곱, 뒤에 거 제곱하시면 마이너스 64 이렇게 되겠죠. 해서 답은 몇 번? 답은 1번에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거를 이제 먼저 합차로 보면 안 돼. 이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를 합차로 보는 순간, 얘네 풀기가 좀 어려워지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묶은 대로 3차 공식을 활용해가지고 써주시면 더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8번 문제를 볼까요? 자, 48번 문제는 옆에 47번을 안 지웠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아까 썼던 요 공식 있죠, 요 공식. 요 공식이 그대로 활용이 되거든. 보이니? 여기랑 그대로 활용되는 거 보이나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험에서 이렇게 접했을 때 저 공식이 바로 안 떠오를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이 공식하고 이 나와 있는 숫자식하고 매칭이 안 돼 있을 수가 있거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갖다가 그냥 포기하고 난 공식 몰라가 아니라 어떻게든 맞춰야 되잖아요. 얘는 하나씩 전개라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이라도 다 전개를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맞춰야 돼요, 우리 시험 때는. 아셨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고, 안 나와서 이제 곱셈 공식을 완벽하게 외우시고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푸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지만 위급할 때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공식으로 합시다. 공식을 다 외웠다고 생각하고, 자, 얘는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이렇게 정리된다 했어요. 얘는 a 세제곱 b 세제곱 요래 정리가 된다 했으니까 지금 a 위치에 있는 게 3x죠. 그 다음에 b 위치에 있는 게 y고, 그래서 3x의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것도 한번 해볼까요? 뒤에 거는 어떻게 정리될까요? 이거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텐데 지금 a 위치에 있는 게 x고요. b 위치에 있는 게 3y니까 요거를 앞에 마이너스 하나 있죠? 마이너스 하나 달아주시고 x 세제곱 더하기가 아니네요. 빼기 3y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이제 하시고 이제 계산해야지.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이제 중괄호입니다. 이쪽은 계산하면 27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7y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얼마일 거냐면 26일 거고 y 세제곱 앞에 붙어있는 거는 28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빼라고 했네요. 둘을 빼라고 했으니까 a에서 b를 빼주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이 공식을 모르신다, 전개해야 됩니다. 전개해가지고 어떻게든 맞추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49번도 한번 같이 갈까요? 자, 49번 문제 볼게요. 자, 이 49번 문제는 우리 저번 시간에 6강에서 개념 원리 할 때 그 중간에 마무리하는 문제 있죠? 거기에서 있었던 거랑 같은 유형이에요. 자, 보세요.
x 플러스 y, y 플러스 z, z 플러스 x 곱한 거를 구하라 되어 있는데 이 세 개를 곱하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바꾸자 했었냐면 이 식을 보고서 얘를 이렇게 바꾸자 했어요. z가 아니라 4 빼기 z, 4 빼기 z 이렇게 바꾸시고 기억나시나요? 요거는 어떻게 바꿀까요? 그쵸? 4 마이너스 x 이렇게 바꾸시고 얘는 4 마이너스 y 이렇게 바꿔달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꿔주시고 나서 이제 전개를 하는 거지. 자, 근데 이거 전개할 때도 3개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2개씩 하세요. 2개씩 하시면 16 그리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z 플러스 xz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4 마이너스 y를 또 곱할 거니까 또 하나씩 해볼게요. 64 빼기 16x 빼기 16z 플러스 4xz 빼기 16y 더하기 4xy 더하기 4yz 마이너스 xyz 다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요거 셋이 보세요. 요 세 개 묶으면 마이너스 16으로 묶고 x, y, z 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x, y, z 더한 게 4니까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64네? 그럼 요거랑 64가 있으니까 같이 사라지겠네. 그지? 이러면 또 편하다. 그 다음에 요렇게 볼까요? 요렇게 보면 얘네들은 이제 4 괄호 열고 x, y, y, z zx 이렇게 이제 2개씩 곱한 다음에 더한 거죠. 근데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5니까 얘네들이 곱하면 20입니다. 20. 자, 그리고 거기서 xyz를 빼달라고 했죠. 근데 xyz는 딱 2죠.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답은 18이라고 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x 플러스 y를 4 마이너스 z 이렇게 이제 바꾸는 아이디어 저번 시간에도 한번 했었으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51번 한번 볼까요? 51번은 바로 써가면서 볼게요. 자, 51번은 요거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제곱 그리고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제곱 요거죠. 그쵸? 요건데 얘를 그냥 전개하자니 문자들이 a, b, c제곱이 반복되는 게 있고 그렇다고 이거를 공통 부분을 갖다가 치환을 하자니 뭔가 부호가 좀 아쉽고 그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쓰냐면 요거 있죠, 뒤에 거? 뒤에 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a 마이너스 뒤에 2개 항을 요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앞에 것도 이렇게 묶으면 이러면 공통 부분 보이지 않아요? 그죠? 요거를 우리 라지 x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 합차 공식을 쓸 수 있죠. a 플러스 라지 x, a 마이너스 라지 x니까. 그지? 그러면 a 제곱 빼기 라지 x 제곱 이렇게 하시고 근데 원래 라지 x는 우리가 문제에서 있던 문자가 아니죠. 이 자리에다가 b 마이너스 c 제곱을 딱 집어넣으시고 전체적으로 제곱을 한번 해주시면 a 제곱 마이너스 괄호 열고 b 제곱 마이너스 2b c 제곱 더하기 c 4제곱 나오겠다. 그치? 이렇게 하시고 마이너스까지 풀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 4제곱 플러스 2bc의 제곱 요런 형태의 식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해서 전개를 하시면 요런 형태가 되더라.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한번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쵸? 여기가 문자들은 다 비슷하고 문자들은 비슷한데 부호가 아쉬웠던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그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강제로 같은 부분을 만들어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되셨죠? 답은 요거예요. 이거 이렇게. 자, 51번도 됐고요. 5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은 지우고 볼게요. 자, 53번 이제 왔어요. A가 나와 있죠. 루트 7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하라는 식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A가 숫자니까 바로 집어넣어야지. 잠깐만 기다려봐. 이 숫자를 그냥 막 그렇게 불나방처럼 집어넣으면 안 돼. 집어넣으면 얘가 뭐 계산이 편해질 수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 계산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 문제는 그래요. 지금 보시면 5 플러스 2a의 세제곱이라 되어 있는데 저기다가 a 자리에다가 루트 7을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 그거를 제곱하는 거면 그래도 좀 난데 세제곱을 하는 거면 막 루트 7 3번 곱하면 7 루트 7이고 뭐 2번 곱하면 괜찮은데 뭐 한 번 곱하면 또 루트 7 나오고 굉장히 복잡한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들어가기 전에 식을 한번 우리 전체적으로 크게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대입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으면 대입을 하고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 식을 좀 먼저 보시면 좀 반복되는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그지?
5 플러스 2a랑 5 마이너스 2a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보여. 그러면 얘 어떻게 할까? 얘는 5 플러스 2a를 라지 x로 하고 5 마이너스 2a를 우리 라지 y로 해서 식을 좀 바꿔볼까? 그럼 좀 더 보이는 게 있지 않을까?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됩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요거의 전체 제곱. 이해가시나요? x랑 y로 다 바꾼 거야, 얘를. 자, 그 다음 빼기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의 전체 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전 제곱 잘해요. 하지 마시고 잠깐 좀 기다려봐요. 얘는 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봐봐요. 제곱, 차, 제곱 보이나요? 자, 제곱차 제곱이면 무슨 공식? 합차 공식.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다. 한 번은 더하고 나머지 한 번은 빼는 거.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더 복잡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얘네 두 개 없애고 얘네 두 개 사라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게 이거예요. 2x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 y의 세제곱. 요거 남는다는 소리야. 정리해볼까요? 이거 남네요. 마이너스 4 x 세제곱 y 세제곱. 완전 간단해진 거 아니니? 그쵸? 그러면 x 세제곱하고 y 세제곱 요거를 이제 구해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 결국에 얘는 이거네. x, y를 곱한 거를 갖다가 3번 이제 제곱하면 된다는 소리죠. 그쵸? 그럼 x, y를 한번 곱해봅시다. x, y를 곱하려고 보니까 이야, 또 이것도 다 식이 괜찮다. 왜? 이 식 무슨 식? 또 합차 공식. 자, 해볼게요. 곱하면 25 빼기 4a 제곱이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얘가 x, y를 곱한 거니까 얘를 세제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대입을 할 타이밍이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a가 루트 7이지. a가 루트 7인데 루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곱을 하거나 내제곱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짝수번을 제곱하잖아? 그러면 지금 루트가 사라질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세제곱을 하거나 그냥 놔두거나 하면 복잡하잖아, 오히려. 근데 지금 보니까 딱 뭐가 나왔어? 제곱이 나왔네. 아, 오케이. 그러면 a가 루트 7이니까 a는 7이겠네. 그죠?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하면 x, y가 얼마?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이게 마이너스 3이야? 더 이상 이제 그러면 식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숫자 계산이야. 마이너스 3을 3번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7이죠. 여기다가 뭐만 더 곱한 거야? 마이너스 4만 더 곱한 거니까 이렇게 곱해주시면 답은 108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막 대입을 하지 말고 좀 식을 문제를 좀 크게 한번 보세요. 크게 보고 설마 이거를 갖다가 다 전개하라고 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식을 한번 크게 보고 반복된 부분이 있네? 이 반복된 부분을 바꿔보자. 바꿔봤더니 합차 공식이 있네? 합차 공식이 있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 그러면 x, y를 곱한 걸 구해야 되는데 얘네를 곱한 걸 보니까 또 이것도 합차더라. 이렇게 가시면 굉장히 나이스하게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답은 108이고요. 이렇게 이제 푸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57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7번은 바로 쓸까요? 57번은 x 플러스 y가 5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7이고 x 4제곱과 y 4제곱 더한 거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주어진 조건들이 1차 더한 게 5고 그리고 2차를 더한 게 7입니다. 그랬을 때 구하라고 하는 거는 4차를 더한 거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얘도 저번 시간에 우리 비슷한 거 하나 했었던 것 같은데 뭐 5차나 6차나 뭐 4차도 마찬가지고 3차 이상의 고차가 나왔을 때는 따로 공식들을 막 배우거나 하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는 4차 이상의 고차가 나왔을 때는 그랬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응용을 해서 쓰시면 되는데, 자, 4차 같은 경우에는 2차를 제곱하면 4차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한번 제곱해볼까? 이런 거 제곱해보면 뭐 나오지?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더하기 2배에 대해서 앞, 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 있다. 근데 요것만 알면 딱 구할 수 있겠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또 정리할 수 있냐면 2고 그 다음에 x, y의 전체 제곱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러면 또 xy만 구하시면 되겠다. 자, xy는 어디서 구할까요? 그쵸? 요 두 식 사이의 관계를 통해 구할 수 있죠. xy는 x 플러스 y 제곱에서 2xy를 뺀 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인 거니까, 자, 요게 지금 7이고 앞에 있는 걸 루트 5에 제곱하면 5고, 그럼 요 자리가 얼마란 소리? 요 자리가 2란 소리입니다. 그럼 xy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소리죠. 자, 요거를 집어넣을까요? 마이너스 1. 그러면 제곱해서 들어가니까 요거는 통째로 2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더한 게 7이니까 얘를 제곱하면 이쪽은 49가 될 거고, 그럼 2를 이렇게 이쪽으로 싹 빼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4차 더한 건 얼마? 47.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4차는 2차를 두 번 곱하면 4차가 되고요. 또 5차는 어떻게 했죠, 우리? 5차는 2차, 3차를 같이 섞었죠, 그죠? 그 다음에 6차가 나오면 3차, 3차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이따가 뭐 7차도 볼 텐데 7차는 4차랑 3차랑 같이 엮으면 또 7차가 나오게 됩니다. 고차라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던 식을 가지고 푸시면 잘 풀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60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60번을 보니까 일단은 분숫꼴들이 있죠. 분숫꼴들이 있었을 때는 식을 우선은 양변을 x로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얘는 나누면 x-2 마이너스 x분의 1은 0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x-x분의 1이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 하나 이제 구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식의 형태를 봤더니 얘네 두 개, 그리고 얘네 두 개, 얘네 두 개, 개수들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서로 부호만 차이가 있고 개수들의 절대값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묶어놓은 두 개씩 이렇게 이제 식을 다시 재정립해가지고 써보도록 할게요. 앞에서부터 쓸까요?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 요거 하나 더하기 2로 묶겠습니다. 2 괄호 열고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마지막은 3으로 묶겠습니다. 플러스 3 x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요것만 구하면 되는구나. 그럼 요거는 나와 있죠. 요거는 지금 우리가 2라고 구했으니까 얘는 곱하시면 6이 나올 거고. 자, 요거를 알고 있을 때 요거랑 요거 둘 다 구할 수 있는데 2차부터 먼저 구해볼까요? 2차를 구하려면 요거를 제곱한 다음에 2를 더하면 되죠. 그래서 4에 제곱하면 4고 2를 더하면 6이고, 얘네들이 곱하면 이제 12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요거는 공식 한번 써드릴까? 공식을 이쪽 쓸게요. 당연히 외웠겠지만 혹시 못 외운 분들을 위해서, 자, 여기서 요거를 더하면 되죠. 그쵸? 근데 지금 x-x분의 1이 2고요. 세제곱하면 8이고, 그리고 더하기 3 곱하기 그대로 곱하니까 2 이렇게 곱해주시면 8 더하기 6은 14 이렇게 되겠네요. 이 자리는 14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다 더하면 되죠. 그래서 답은 32 이렇게 이제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곱셈공식, 기본적인 곱셈공식을 암기를 하셨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 있는 32가 되겠네요. 되셨죠?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6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62번하고 64번 문제인데 이 두 문제 풀기에 앞서서 곱셈 공식 할 때 우리가 이 기본 곱셈 공식 말고 조금 더 약간 어드밴스된 곱셈 공식이라 해가지고 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좀 몇 개 좀 써놓고 할까요? 자, 요거였습니다. 요거부터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쓸게요. a제곱 b제곱 c제곱 요거를 통째로 제곱하면 a4제곱 b4제곱 c4제곱 더하기 2배에 대해서 a제곱 b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c의 제곱 a제곱 이렇게 나온다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공식을 하나 더 썼는데 요거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요거의 전체 제곱이었었고요. 요거는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이렇게 쓰고 뒤에가 2배에 대해서 a, b, c 이렇게 쓴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요 공식 두 가지를 선생님이 추가로 더 알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둘 다 결국에는 이제 뭐 쓰는 공식이냐면 요거 쓰는 공식이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2배에 대해서 ab, bc, ca 요렇게 되는 공식. 이 공식에다가 각각 abc 대신에 a제곱, b제곱, c제곱 그리고 abc 대신에 ab, bc, ca 이렇게 집어넣는 거. 요게 이제 바로 그 공식이었었죠. 그죠? 그렇게 이제 갈 건데 아무튼 요거 하나 써놓고 갈게요. 써놓고 가야지 편하니까. 자, 62번을 보시면 ABC가 4고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한 게 8이고 그 다음에 셋이 곱한 거 ABC 셋이 곱한 건 마이너스 3일 때 구하라고 하는 게 딱 요거네요. 노란색 부분, 그쵸? 노란색 부분. 요거를 구해야 돼. 요거를.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A, B, B, C, C, A 더한 거를 일단 제곱을 해줘야지 뭔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그거는 A, B, B, C, C, A 더한 거는 우리가 얘네 둘의 관계를 통해 찾을 수 있죠. 요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써놨습니다. 자, A, B, C 더한 거는 4고요. 제곱하면 이쪽은 1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곱끼리 더한 거, A제, B제, C제 더한 게 8이고요. 여기다가 2배에 대해서 요놈,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놈을 지금 갖다가 곱한 게 16이니까 이쪽은 얼마? 이쪽은 8이 돼야 되고 이 부분은 4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4죠. 4제곱하면 다시 이쪽 16이겠네, 그치? 그리고 ABC 곱한 게 마 3이고 ABC 더한 게 4니까 얘네 이렇게 셋이 곱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24죠.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고 이 마이너스 24가 좌변으로 넘어가면 딱 우리가 원하는 이 형태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답은 40 이렇게 이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사실 이 두 개 자체가 아래쪽에 있는 공식을 갖다가 약간 응용해서 쓴 거긴 한데 또 심화된 유형에서는 자주 나오는 공식이니까 아예 이 공식 정도 2개 정도는 뭐 더 알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죠? 근데 요것도 그냥 막 무지성으로 암기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런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요 아래 식과 좀 비교를 해보면서 보시면 훨씬 더 잘 푸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바로 이어서 64번도 한번 가볼까요? 64번은 ABC 더한 게 0이고요. 그리고 A제곱, B제곱, C제곱을 더한 게 8이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A 4제곱, B 4제곱, C 4제곱을 더한 게 얼마인지 구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만 지우고 그대로 이 공식들 활용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숫자들 지웠고요. 이제 선생님 색깔도 이제 바꿀 거예요. 연두색으로 할 건데 구하고자 하는 건 결국 이거야. 이걸 구해야 돼. 그러려면 A제, B제, C제 한 거, 더한 거 나와 있지. 요거 8이라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요거 8이니까 요거 제곱하면 64일 거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알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식으로 올 건데 그러면 A, B, B, C, C를 더한 게 필요하겠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찾을까요? 그죠? 맨 밑에 있는 식으로 찾겠죠. 그러면 맨 밑에 있는 A, B, C 더한 거는 0이고 제곱하면 0이고 A제, B제, C제가 8이라 했으니까 더한 게 뒤에 거 이 부분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8이 돼야겠죠. 그죠? 그러면 A, B, B, C, C, A 더한 거는 얘가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곱한다 했으니까 16이고요. ABC는 지금 마이너스 3이라 ABC는 지금 모르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만 0으로 나와 있네요. 그쵸? 그럼 얘는 ABC 굳이 알 필요도 없죠. 왜냐면 어차피 이거 0 써버리면 이 가운데 날아가 버릴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ABC 몰라도 됩니다. 이 부분 몰라도 되니까 이게 지금 얼마구나? 16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16이면 요게 16이라는 소리지? 그러면 얘랑 2배를 한 게 요게 32. 이쪽이 30이고 이쪽이 64니까 내가 필요한 A 4제곱, B 4제곱, C 4제곱 요 3개 더한 건 얼마? 32 이렇게 이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공식 이렇게 써놓고 하니까 좀 할만하죠. 어디다가 어떤 거 대입해야 될지도 좀 보일 거고, 그죠? 그래서 얘는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62번하고 64번 이런 것들 잘 연결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66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우고 한번 가볼게요. 자, 66번 갑니다. 요런 문제 이제 숫자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런 것도 이제 중학교 때 비슷한 거 해봤을 것 같은데 그렇죠?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때도 요거 9랑 11이랑 곱셈 못한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근데 얘를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곱셈 공식을 이용할 거니까 좀 규칙을 보자고. 뒤에가 이제 다 10의 제곱에 대한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11을 뭐라고 바꿀 거냐면 10 플러스 1이라고 바꾸고 이 9를 10 마이너스 1이라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얘랑 곱할 때 얘네가 지금 또 합차죠. 합차니까 둘이 곱하면
10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그리고 얘랑 요거랑 둘이 같이 곱하면 뭐죠? 그죠? 10의 4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요거랑 마지막으로 곱해주면 10의 8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9랑 11을 곱하고 뭐 여기다가 또 10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101에 곱하고 이러면 절대로 계산이 안 되겠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하시는 거니까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7번 한번 볼까요? 자, 67번은 얘는 뭐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나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문제를 보시면 반복되는 숫자들이 보이지. 우리가 반복되는 숫자가 있을 때 얘네를 하나 문자로 좀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015가 제일 많이 보이지 않니? 그래서 요거를 우리 x로 한번 놔보자. 자, 이 1015를 x로 놨어. 그러면 연달아서 이 1014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x-1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1016은 뭐라 할 수 있을까? 그치? 얘는 x 플러스 1이라 할 수 있어. 맞아요? 그러면 식을 다 우리 문자로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자, 하나씩 해봅시다. 1014가 먼저 나오니까 x-1 곱하기 1015가 x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쓰시고 아래쪽에다가는 1015에다가 1016은 x 플러스 1이고 여기다가 뒤에는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더 이상 이게 숫자로만 보이지 않고 이렇게 문자로 싹 바꿔서 본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곱하면 뭐지? x의 제곱 플러스 x 아니니? 그러고 보니까 요 식이 또 어디 있어요? 위에 바로 여기 있지. 그럼 얘는 통째로 어떻게 되겠다? 사라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남은 게 요거네. x-1. 요거 하나 딱 남았습니다. 자, 아까 x가 얼마라 했죠? 1015라 했지. 1015인데 여기서 하나를 뺀 게 답인 거니까 답은 2번에 있는 1014. 이렇게 이제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계산할 때, 이런 곱셈 공식의 활용을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이 됐든, 곱셈 공식의 변형이 됐든, 사실 숫자보다는 문자가 좀 더 익숙할 거예요. 그쵸? 왜냐면 우리가 외울 때 막, x 더하기 y의 제곱이고, 막 이렇게 외우잖아. 이거를 막 2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안 외우잖아. 그쵸? 해서 얘는 문자로 바꾸시고 하시는 게 조금 더 계산할 때 편리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68번 바로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자, 68번은 바로 여기서 쓰겠습니다. 68번은 101의 제곱 플러스 98 곱하기 102가 n자리 자연수일 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공통된 게 없는데요? 그쵸? 공통된 게 없죠. 근데 얘네들의 숫자적인 특징을 보니까 101, 98, 102 다 어디랑은 좀 가까운 숫자냐면 100이랑 다 가까운 숫자야. 그럼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 100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00 마이너스 2, 100 더하기 2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 얘를 그냥 가셔도 좋고 아니면 얘를 x로 바꿔놓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나는 x로 바꿀게요, 이거. 그럼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또 합차다. 그죠? x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뒤에 거 보시면 얘는 이제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 요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계산해 주시면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x가 원래부터 x가 아니죠. 얘는 x는 100이었으니까 다시 100을 넣고 계산하시면 100의 제곱 만이죠. 하니까 2만 100을 그냥 넣고 2 곱하는 거니까 200 그리고 3을 빼시면 답은 2만 197 이렇게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몇 자리 자연수인가요? 그쵸? 5자리 자연수니까 n의 값은 5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곱셈 공식이 됐든 아니면 뭐 이렇게 곱셈 공식이 변형이 됐든 아니면 활용하는 게 됐든 이 10의 거듭 제곱꼴 있지. 10, 100, 1000, 만 이런 것들로 이제 기준을 잡아서 바꾸면 훨씬 더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제곱하면 100이고 10은 그 다음에 10을 세제곱하면 1000이고 10을 4제곱하면 만이고 이렇게 이제 숫자들이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계산할 때 훨씬 편리하단 말이야. 근데 막 95 이런 거는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하면 숫자가 좀 많이 복잡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준으로 잘 잡지 않고 10의 거듭 제곱들을 기준으로 잡더라. 이 문제처럼 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그럼 넘어가셔서 몇 쪽으로 가보시냐면
15쪽에 있는 문제로 한번 볼게요. 15쪽에 있는 77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7번입니다. 다항식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해줬어요. 그러면 이 fx를 한번 써볼까? ax 플러스 b 그리고 얘를 qx로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일단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볼까요? 근데 이 fx를 뭐로 나누시겠대 이제?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겠대. 그럼 여기다가 x 플러스 a분의 b 이렇게 한번 써볼까? 그럼 몫이 뭐가 나오겠고 나머지도 뭐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거 개념 원리했을 때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 얘랑 얘랑 지금 식이 다른 식인가요? 아니죠. 이거 서로 같은 식이죠. 서로 같은 식일 때는 나머지는 안 변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나머지 안 변한다고. 그래서 플러스 r 이렇게 쓰시고. 근데 몫이 변할 텐데 여기다 이제 qx를 하나 써볼까요? qx를 써보고 위 아래 식에 틀린 그림을 좀 찾아보시면 ax 플러스 b가 x 플러스 a분의 b로 바뀌었다고. 그렇다면 여기 앞에 뭐가 하나 딱 붙으면 좋을까요? 그쵸? a가 하나 딱 붙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얘가 지금 완전 식이 똑같아지겠지. 그랬을 때는 몫이 뭐구나? a에다가 qx를 곱한 aqx 요게 이제 몫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대로 얼마? 나머지는 r이니까 정답을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요런 문제 타입 같은 경우는 위아래 식을 이렇게 놓으시고 비교를 한번 직접 해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지금 다른지. 근데 이제 전체적인 식 fx라는 식은 안 바뀌었으니까 나머지는 그대로일 것이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저번에 이제 한번 다뤘던 문제고 이제 오늘 조금 새로운 걸 다룰 텐데 그 밑에 78번을 한번 볼까요? 78번. 자, 요거는 조금 좀 다릅니다. 자, 얘도 이제 문제 갖고 와서 한번 볼게요. 자, 다항식 fx를 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죠. 그러면 일단 써보자. fx는 x-2분의 1 qx 플러스 r 이렇게 쓰겠죠. 근데 이제 여태까지 다뤘던 이 유형의 문제들은 식이 바뀌지 않았어요. 즉 fx라는 똑같은 식을 가지고 몫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심지어 나머지도 계속 똑같았었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보니까 이 식이 바뀌었네.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게? fx가 아니라 xfx래. 이 식을 2x-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차례대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식이 바뀌었지. fx가 xfx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스포를 하자면 나머지도 달라집니다. 나머지도 달라져. 그러면 이런 거 고르시면 안 돼, 얘네들. 물론 이제 정말 우연의 일치에서 같아진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머지가 달라집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이거 식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우리 xfx라는 식을 한번 써볼까요? xfx는 어떻게 만드는데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 fx에다가 뭐만 붙이면 되냐면 x만 딱 앞에 붙이면 돼. 그러면 x를 붙였다는 소리는 전체적으로 다 x를 곱했다는 소리죠. 여기도 x를 곱했고 여기도 x를 곱했다는 소리니까 식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xfx는 x 괄호 열고 x-2분의 1의 qx 플러스 rx 이렇게 쓴다는 소리야.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얘를 갖다가 나눌 거예요. 뭐로? 2x-1로 나눌 거야. 근데 보시면 얘를 이제 따다다 분리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이쪽 왼쪽 부분 볼까? 자, 왼쪽 부분하고 나누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자, 요거를 이렇게 바꿔볼게. 얘를 2 괄호 열고 x-2분의 1 이렇게 써도 괜찮지. 요 식을 그대로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얘 날아가지 않니? 그쵸? 날아가고 남는 게 이게 남습니다. 2분의 x qx 이런 식이 딱 남는다는 소리야.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이 2x-1이 여기다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이쪽에도.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2x-1분의 rx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자, 근데 이제 이것도 계산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게 자, 봐봐요. 이 rx 몇 차? 1차 식이지. 2x-1도 몇 차? 이것도 1차 식이다. 그러면 여러분 1차를 1차로 나눌 수 있죠. 요거는 아직 나눗셈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요거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실제로 나눗셈을 한번 해볼게요. 자, 2를 r로 만들려면
2는 없어져야 되고 R이 생겨야 되니까 2분의 R 이렇게 써야겠네요. 2분의 R. 그러면 얘가 Rx 마이너스 2분의 R 이렇게 하고 위아래 빼면 나머지가 2분의 R로 남겠네요. 그러면 여기 만들어 온 2분의 R이라는 거 있지. 이 2분의 R이라는 거는 몫이잖아요. 그치? 나눗셈을 했을 때 생기는 몫이니까 여기 아까 이 몫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얘를 더해줘야겠구나. 2 플러스 R, 2분의 R을 더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몫이 나온 거고 이 뒤쪽에서도 나눗셈을 했을 때 몫이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이쪽 앞에 왼쪽 식은 나머지는 없어요. 왜냐면 깔끔하게 x-2분의 1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잖아. 그랬을 때 나머지가 없겠지. 얘네가 나머지가 아니야. 얘네들은 다 몫이란 말이야. 그치만 뒤에 있는 식은 몫도 나오고 나머지도 나오겠더라. 그러면 최종 몫은 뭐냐면 지금 선생님 박스 친 2분의 x qx 더하기 2분의 r 요게 최종 몫이고요. 최종 나머지는 뭐냐면 마지막에 했던 요 나머지 있지. 최종 나머지는 2분의 r 요게 이제 최종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몇 번에 있어?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요게 식이 안 바뀌었을 때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갈 수 있었는데 이게 식이 조금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게 좀 늘었어요. 그래도 식이 바뀌어도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돼. 그냥 fx를 일단 쓰고 여기다 xfx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하나씩 나누어 보시면 몫과 나머지를 충분히 잘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옆에 있는 문제 볼까요? 옆에 있는 문제 8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 갑니다. 이 81번은 조립제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문제입니다. 이 다항식을 2x 플러스 3으로 나눴대. 그럼 얘를 조립제법을 쓰려면 이 A자리에다가는 2x 플러스 3이 0이 되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써줄 거잖니. 그쵸? 근데 이제 이런 걸 쓰고 나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마지막에 몫이 나왔을 때 이 몫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했었죠? 얘를 2로 나눠줘야 된다 했었어요. 왜? x 1창의 개수가 지금 1이 아닌 상황인 거잖아. 1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2로 꼭 나눠줘야 된다는 거,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그냥 해볼게요. 일단 마이너스 2분의 3이 이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내려왔을 때 2고 요거랑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곱해주면 마 3이죠. 그쵸? 그리고 내려갔을 때 2란 소리는 이 b는 얼마였다는 소리일까요? 얘는 5였다는 소리겠지, 그치? b랑 마 3이랑 더해가지고 2가 된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2고, 곱해서 들어가면 마 3이고, 내려가면 마이너스 2죠. 그쵸? 그리고 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또 곱하면 3. 이렇게 되겠죠. 3. 그러면 c랑 3이랑 더했을 때 7이 돼야 되니까 c는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a, b, c를 싹 다 곱해주면 20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0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30. 그리고 몫을 구할 때 요거 그대로 읽어주면 안 되죠? 반으로 나눈 거 읽어줘야 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답은 2번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조립제법을 할 때 다 편하게 사용을 하시되 x의 개수가 1창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만 나머지 마지막에 몫을 구해줄 때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된다. 이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오케이.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8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84번입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5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이 3abc일 때 abc를 곱한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련된 공식 하나만 좀 써보고 갈까요?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이렇게 더한 거는 어떻게 구했었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리고 마지막은 3abc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abc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뭐 일단 이 부분은 뭐 15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식이 이것만 남는다는 소리 아니니? 맞죠?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거 요거 통째로 다 얼마란 소리야? 이거 0이란 소리야. 그죠? 그러면 A랑 B랑 C랑 더한 건 0이 아니니까 분명히 얘가 0일 텐데 자, 요 식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얘도 이제 한번 우리 곱셈 공식 변형 처음에 했을 때 요 얘기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변형하면 이렇게 변형할 수 있죠. 요거 기억나나요? 요거. 이렇게.
자, 이렇게 변형을 하시고 얘가 그럼 0이라는 소리잖아. 자, 얘가 0이어야 되는데 2분의 1은 상관없고 이쪽 보니까 다 제곱해서 더하는 거야. 그치? 제곱하면 실수를 제곱했을 때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 다 뭐 해야 되냐면 0, 0, 0이어야 된다는 소리고 a-b의 제곱이 0이라는 소리는 a랑 b랑 같아야 된다. 다음 거는 b랑 c랑 같아야 된다. 그 다음 거는 c랑 a랑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결국에는 a랑 b랑 c가 같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시는 거야. 아, 그러면 얘는 a, b, c가 같으면 셋이 더했을 때 15니까 각각 얼마겠구나? 각각 5씩이겠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a, b, c 셋이 곱하면 얼마일까요? 5 곱해버리는 거니까 답은 125 이렇게만 딱 쓰면 된다는 소리죠. 되셨나요? 이 곱셈 공식에서 이 식의 구조를 좀 잘 파악을 해 놓으시면 쉽게 답을 또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86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86번은 이제 그림이 있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1cm,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대요. 이 직사각형의 둘레가 30일 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둘레가 30이라고 했으니까 뭐 가로도 모르고 세로도 모르죠. 그래서 가로를 우리 x라고 하고 세로를 우리 y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오겠다. 둘레는 가로랑 세로랑 두 개씩 더한 거니까 이게 이제 30이라는 소리고, 그렇다는 소리는 x랑 y랑 더했을 때가 15 이렇게 된다는 소리네요. 됐죠? 그러면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면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x, y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거 말고는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뜬금없이 이 11cm라는 반지름 요거 하나만 딱 줬어.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 선을 하나 그어 놓을 건데 선을 이렇게 하나 선을 그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라색 선을 하나만 딱 그어주세요. 이렇게. 자, 우리가 이 원 또는 반원 또는 부채꼴, 아무튼 원에 대한 거 나왔을 때는 항상 해봐야 되는 게 이 원의 중심과 타겟점을 이어보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자, 나의 타겟점은 여기야, 이 자리. 근데 얘를 이제 왜 있냐? 이 타겟점 같은 경우에는 원 위에 있는 점이죠. 이거 원이라고 봤을 때, 그죠? 그렇다면 중심부터 타겟점까지 이었을 때 그 길이가 그대로 뭘까요? 맞아요. 그 길이가 바로 반지름입니다. 아, 그럼 여기가 얼마? 여기가 11이겠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찾아놓고 나서 그렇다면 이 길이는 또 어떻게 구할까? 이 길이는 또 타겟점과 원의 중심과 연결한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직사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각선의 역할을 하는 놈이죠. 우리 대각선 길이 어떻게 구했지? 이렇게 구했죠. 중학교 2학년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맞나요? 그럼 여기가 이제 121인 거고, 그러면 x 플러스 y가 15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21이야.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x, y 요거 충분히 구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은 225고요. 얘랑 둘이 얼마 차이 나냐면 지금 104가 차이 나요. 104. 그치? 근데 이 104 차이 나는 만큼이 EXY 거잖니? EXY. 요게 이제 EXY니까 XY 값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50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구하고자 하는 것도 딱 XY죠. 그래서 답을 5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선생님이 여기다 굵게 칠한 요 선 하나를 그을 수 있었으면 풀 수 있고, 이걸 못 그었다 하면 못 푸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럼 바로 밑에 있는 8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87번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ABC인 세 정사각형 ABC가 있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각각 A 플러스 B, A 플러스 C인 직사각형 D가 있대요. 그때 ABC 넓이의 합이 75. 자, ABC 넓이를 각각 구해볼 텐데 얘네 넓이는 이거네. 정사각형이니까 A제곱, B제곱, C제곱이네요. 그러면 A제곱, B제곱, C제곱을 더한 게 75란 소리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둘레의 길이인데 둘레의 길이는 ABC를 각각 4번씩 곱한 거죠. 해서 4 가로 열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인 거냐면 52입니다. 자, 얘를 4로 나눠주시면 ABC 더한 거는 13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직사각형 D의 넓이를 SD, 직사각형 정사각형 A의 넓이를 SA라고 했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겁니다.
D에서 A의 넓이를 뺀 거를 구하라 했거든. 그러면 우리 D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이 D의 넓이는 그냥 얘랑 둘이 곱해야겠지. 한번 곱해봅시다. 곱하면 A제곱 더하기 AC 더하기 AB 더하기 BC. 아, 그러면 얘가 지금 D의 넓이고 A의 넓이가 이거잖아. A의 제곱. 그러면 얘를 빼라 했으니까 결국 남는 거는 요것만 남는 거죠. 그리고 요식을 조금 더 예쁘게 써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AB, BC, CA 이렇게 되겠죠.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알고 있고 이것도 알고 있으니까 AB, BC, CA 더한 거는 구할 수 있죠. 자, ABC 제곱 더한 거 제곱한 거는 169고요. 요거는 이제 요거 하나 나올 거고 각각 제곱한 거 여기다가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A, B, B, C, C를 두 번 곱한 게 나오겠지. 두 번 곱한 게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94 이렇게 나올 테니까 요거를 절반으로 나눠 주셔야지만 빈칸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47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서 이제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한번 볼까요? 자, 9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91번은 x의 6제곱이 4라 나와 있고 쭉 나와 있는 이 식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오늘 초반부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얘를 이렇게 둘이 곱하면 곤란해. 이렇게 둘이 곱하면 안 되고 얘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묶는 이렇게 두 개 묶으라 했었죠. 그렇죠? 하면 앞에 거는 뭐 나올 거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나올 거고요. 뒤에 거는 x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죠? 자, 요거 찾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다시 한번 곱할 거니까 곱하면 최종적으로 x의 6제곱 빼기 1 요런 이제 식이 나올 겁니다. 둘이 합차니까 이렇게. 근데 x의 6제곱이 4라며 1만 빼면 답은 3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92번인데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1이 0이네. 그리고 저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a가 깔끔하게 나오면 좋겠는데 저식이 인수분해도 안 되고 뭐 잘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일단 보류, a는 보류. 근데 요 식, 내가 구해야 되는 식을 보니까 괄호가 4개가 묶여져 있고요. 1차식으로. 그리고 얘는 두 개씩 전개하라고 했었던 거 기억날까요?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한번 전개해보자. 해보면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4 하나,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6 하나. 이렇게 이제 구해달라는 소리야. 이거를 그러면 abc를 다 해야 되나? a를 갖다 다 구해야 되나요?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식 잘 보세요.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1이 0이죠. 넘겨보세요. 그럼 요거지. a제곱 플러스 5a가 1이잖아. 여기 있네. 1이네. 요거 있네. 여기 1이네. 하시면 바로 답 나오죠. 얘는 5고 7이고니까 답은 35. 이렇게 깔끔하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를 갖다가 막 a를 근해 공식으로 찾고 이런 문제 절대 아닙니다. 아셨죠?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가장 깔끔하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97번 한번 볼까요? 97번. 자, 97번 문제는 직접 쓰면서 한번 해볼게요. 97번은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의 세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의 세제곱. 요건데 얘들아 이제 이 항이 3개인 거를 갖다가 우리가 2차로 전개하는 건 배웠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 이런 거 이제 배웠었잖아. 근데 지금 세제곱이야. 이런 거 배웠니? 배운 적 없죠. 그렇죠? 그렇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자, 이 숫자들을 쫙 보니까 또 숫자가 비슷하죠. 1, 루트 2, 루트 3. 근데 뭐가 좀 아쉬워? 부호가 좀 아쉬워. 이 부호의 위치만 조금씩 좀 조정이 됐더라도 같은 것들은 공통으로 묶어낼 수가 있었을 텐데. 맞죠? 근데 이제 이런 아쉬움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하라 했었죠? 이렇게 쓰라 했습니다.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하시고 전체 세제곱 이렇게 쓰시고 이쪽도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요거의 전체 세제곱 이렇게 하시면 얘를 똑같이 라지 x라고 놨을 때 이렇게 되는 거네요. 1 마이너스 x의 세제곱 1 마이너스 x의 1 플러스 x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겠네. 그치?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요거 1 플러스 x의 세제곱 요거부터 전개 한번 해볼까요? 전개해보시면 1 더하기 3x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이렇게 너희도 이렇게 선생님처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1-x의 세제곱은 1 마이너스 3x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가운데 더하라 했으니까 얘네 두 개는 사라지겠지. 그럼 뭐만 남아요? 2 플러스 6x의 제곱이 남겠죠. 그렇죠? 근데 x는 뭐였지? x는 라지 x는 요거죠.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요거를 요 자리에다가 딱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뭐가 되냐면 2 플러스 6 괄호 열고 2 마이너스 2 루트 6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2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루트 6 플러스 18이고 최종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32 마이너스 12 루트 6 이런 형태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 나왔을 때 항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나왔을 때 절대값은 서로 다 같아서 부호가 조금 아쉬웠던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다 이제 묶어내는 거 한 지금 3개, 4개 정도 본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 이런 타입의 문제들 이렇게 이제 묶어내시고 풀어주시면 괜찮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102번 뭘까요? 102번은 그 가운데 있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요거를 한번 좀 는 0이라는 거, 는 0이라는 걸 좀 잘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요거는 아까 전에 몇 번에서 우리가 봤던 문제냐면 그 16쪽에 84번에서 봤던 문제랑 또 관련이 있어요. 그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요 때도 그 문제 풀 때도 이게 0이라 했었거든.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왔었냐면 이런 결론 나오지 않았었나요? 기억날 것 같은데 오늘 했으니까 바로 A랑 B랑 C랑 똑같다는 결론이 나왔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이 ABC가 뭐래? 그렇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래. 근데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인데 서로 똑같대.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이렇게 이제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 번이구나 답이? 3번이구나. 이렇게 이제 삼각형의 모양 형태까지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세팅입니다. 근데 거기다 삼각형만 딱 대입을 했을 뿐입니다. 자, 105번 갑니다. 105번도 써가면서 볼게요. 105번은 다항식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는 다항식으로 나누어 떨어져야 된대. 그럼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나머지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직접 나눗셈을 해가지고 나머지가 안 나오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써봅시다.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a를 쓸 거고 요거를 뭐로 나눌 거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하나씩 해볼까요? 여기 x 들어가고 x의 해제곱 x의 제곱 2x 이렇게 되겠지? 빼면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고요. 여기는 이제 플러스 3을 쓰면 좋겠죠? 하면 3x의 제곱 3x 플러스 6이고 내려오시면 a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게 지금 현재 나머지인 것 같은데 나머지가 나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까 a 값은 6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6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 아래쪽에 있는 106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06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13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4일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뭐 아까 우리 풀었던 그 4분원 있는 문제, 4분원 있는 문제랑 좀 비슷하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13인데 가로 세로 모르죠. 여기다 이제 A, B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34라고 했으니까 둘레가 34라 했으니까 가로 세로를 2개씩 더한 게 34겠죠. 그러면 하나만 더한 거는 17일 것 같고요. 자,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넓이는 요거 A, B가 얼마인지 요거 이제 찾으면 되겠지. 자, 근데 이 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가운데 보세요. 여기. 자, 이 자리가 13이죠. 그러면 어떤 식을 또 뽑아낼 수 있냐면 A제곱하고 B제곱을 더했을 때 13의 제곱이 된다. 이런 식을 하나 더 세울 수가 있겠죠. 그죠? 대각선 구하는 식으로서. 그럼 요거는 이제 169고 한번 해볼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A 플러스 B 전체 제곱은 17의 제곱이니까 289지. 근데 둘이 얼마 차이나? 120이 차이 나는 거고 이 120은 2AB겠죠. 그럼 AB는 얼마? 60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이 AB가 그대로 넓이니까 답도 6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60 이렇게 이제 가시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107번, 108번, 109번 이제 딱 세 문제 남았습니다. 10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07번 문제입니다. 107번은 x 플러스 1부터 x 플러스 10까지 쫙 10개를 곱한 거야.
근데 이 전개식에서 x 9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야, 이거를 설마 하나씩 하나씩 다 전개하라는 소리는 아닐 것 같고, 뭔가 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전개를 할 때 식이 10개잖아. 식이 10개인데, 봐봐요. 우리 간단하게 그냥 2개로 놓고 볼까?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전개해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아니 3x 플러스 2라고 누구나 금방 전개를 할 수 있는데, 요거 전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하나 골라서 일단 곱하시.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는 뒤에 식에는 바꿔서 2랑 또 곱하고, 그 다음에는 또 앞에 식에서는 요거랑 또 곱하고, 또 바꿔서 요거랑 이렇게 곱해주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괄호 안에서 하나씩을 선택을 해서 곱한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 그 이제 논리에 입각해서 여기 식이 10개 있을 거 아니니, 이 10개의 식에서 어쨌든 하나씩은 선택을 해서 곱할 거예요. 근데 이제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야, 항상. x를 고르느냐, 숫자를 고르느냐. x를 고르느냐, 숫자를 고르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거든. 그쵸? 그럼 만약에 x 10제곱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찾아보자 해봅시다. x 10제곱. 자, x 10제곱이 나오려면 지금 식이 10개잖아. 식이 10개인데 10제곱이 나오려면 죄다 뭘 선택해야 되냐면 여기서도 x, 여기서도 x, 여기서도 x, 계속 다 x를 선택하고 마지막까지 x를 딱 선택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10제곱이 나오겠지. 그죠? 그러면 얘는 x의 10제곱의 개수는 뭐 당연히 1이겠죠. 1인데 x의 9제곱을 한번 볼까요? 자, x의 9제곱은 10개를 다 x를 고를 필요가 없어. 몇 개만 x를 고르면 될까요? 9개만 고르면 돼. 9개만. 그렇다는 소리는 나머지 9개는 전부 다 문자를 고르되 딱 하나만 숫자를 고를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을 골랐어.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 골라야 돼? x를 골라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그때 나올 수 있는 식은 이거예요. x의 9제곱. 이런 거 하나 나올 수 있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숫자를 뭐 고를 거냐면 이거 한번 골라보자. 2 한번 골라보자. 2. 자, 2를 고르면 나머지들은 다 뭐 골라야 돼요? x 골라야겠지. 그래야지 9차가 되겠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식은 2x 9제곱. 그 다음은 3을 고르면 3x 9제곱. 4를 고르면 4x 9제곱. 어디까지 가겠구나. 이게 10x 9제곱까지 가겠구나. 그런데 지금 이 9제곱에 뭘 구하라 했어요? 전개식에서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개수를 구하려면 이 앞에 있는 숫자들만 다 따라라라 더해주시면 되겠지. 근데 이 숫자들이 보니까 1부터 1, 2, 3, 4 해가지고 10까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얼마겠구나. 1부터 10까지 합이니까 55겠구나. 이렇게 이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문제를 쉽게 푸는데, 이 원리를 잘 모르시거나 생각이 안 나신다고 하시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9제곱을 어떻게 구하지? 이거부터 이제 막힐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에 있는 55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108번 봅시다. 108번은 7차가 나왔네요. 지우고 한번 볼게요. 자, 우리 7차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자 했었죠? 4차랑 3차를 이제 조합을 하자 했잖아. 그지? 근데 이제 보니까 x 7제곱, y 7제곱이니까 아마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x 4제곱, y 4제곱, 요거랑 x 3제곱, y 3제곱. 이런 거 같이 좀 조합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치? 4차, 3차니까. 그리고 얘네를 전개를 실제로 해보면 딱 어떤 식이 나오냐면 딱 이 식이 나와요. 전개해보면. 그렇다면 x 4제곱, y 4제곱 더한 거랑 x 3제곱, y 3제곱 더한 것만 구하면 되겠구나. 자, 요건 어떻게 구했지? 요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통째로 제곱했습니다. 했을 때 4제곱 2개가 나오고, 4제곱 2개가 나오고, 여기다가 제곱이 아니라 4제곱 2배에 대해서 앞뒤 이렇게 한 게 나왔었잖아. 그러면 이제 x제곱 y제곱이 2니까 제곱하면 4고요. 그리고 이제 xy를 찾아야 되는데 xy가 안 나와 있네요. 바로 찾아볼까요?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요거의 전체 제곱은 1일 거고, 얘가 2가 차이 나니까 2니까 둘이 서로 1이 차이 나죠. 그렇죠? 1 차이가 나면 얘는 마이너스 2xy가 1이라는 소리고, 그럼 x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소리네요. 그죠? 그러면 이 xy를 마이너스 2분의 1 딱 집어넣으면 제곱해서 들어갈 거니까 4분의 1이고, 얘네 둘이 곱하면 2분의 1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분의 1이 좌변으로 딱 넘어가면 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2분의 7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x 세제곱 y 세제곱 더한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어떤 식이었냐면 이 식입니다. x 플러스 y 세제곱
빼기 3xy의 x 플러스 y 이렇게 했죠. 근데 x 플러스 y가 1이니까 1 세제곱하면 어차피 1이고요. 빼기 3 곱하기 x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시고 x 플러스 y는 1이고 그러면 1에다가 2분의 3을 더하는 거니까 2분의 5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둘이 곱해줄 거니까 요 놈이랑 같이 곱해주시면 답은 4분의 35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7차 공식을 배운 적은 없지만 이렇게 4차와 3차의 조합을 통해서 7차에 대한 식을 찾아놨고요. 마침 또 이 식과 이 식을 또 곱했을 때 딱 이 식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할 때도 조금 편리하게 구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10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09번은 이제 멘트를 조금 하나를 덧붙이면 이게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가 여러 문제집에 걸쳐서 많이 나오는데 문제 조건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답이 두 개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집은 또 답이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혹시 다른 문제집에서 답이 좀 다르거나 아니면 답이 뭐 하나밖에 안 나오거나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조건이 좀 바뀌면. 자, 서로소인 두 자연수 A, B가 있대요. 이때 세 모서리 길이가 각각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2B인 직육면체가 있대. 자, 이 직육면체를 그림과 같이 모서리의 길이가 A 또는 B가 되도록 12개로 다 쪼개버렸대. 그때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는 5개라고 합니다. 했을 때 A 플러스 2B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씩 한번 좀 계산해 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A라고 하고 여기 이제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A랑 B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A, B, B 이렇게 할게요. 2B니까 B가 두 개 있으니까. 그럼 앞에 요 블럭부터 한번 우리 계산해 볼까? 요 블럭은 가로는 A요, 세로도 A요, 높이는 B네. 요 자리는 얼마다? A 제곱 B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자리는 얼마일까? 요 자리?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자, 요 자리는 가로는 B요. 세로는 A요. 높이도 B니까 A, B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 요거 A 제곱 B 바로 뒤에 있는 녀석 있죠? 이 뒤에 있는 녀석은 가로는 A고 세로가 B고 높이도 B니까 A, B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 A, B의 제곱 B에 있는 요 녀석 있지? 요 녀석은 가로 B, 세로 B, 높이 B니까 B의 세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똑같은 세트가 위에도 2층에도 하나가 더 쌓여 있으니까 우리 얘를 아예 그냥 2를 다 붙여버립시다.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3층만 보면 되겠다. 3층에서 이쪽부터 가볼까요? 이쪽 맨 왼쪽 앞에 있는 거. 가로가 A고 세로도 A고 높이도 A네. 이쪽은 A 세제곱. A 세제곱. 자, 그 다음 요거 가볼까요? 요거 V표 친 거. V표 친 거는 가로가 B고 세로가 A고 높이가 A니까 A 제곱 B 이렇게 가시고 이 V표 친 거 뒤에 걸로 가보겠습니다. 가로가 B, 세로가 B, 높이가 A니까 A, B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이요. 요 뒤에 별 친 거 할게요. 가로가 A고 세로가 B고 높이가 A니까 A 제곱 B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0인 직육면체가 5개 있다고 했는데 그럼 5개 있는 거 찾아볼까? 이건 5개 있는 게 아니고 B 세제곱도 5개 있는 거 아니고 보니까 이 A 제곱이 볼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네. 안타깝다. 이거 4개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 AB 제곱 볼까? 이 AB 제곱 얘는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두 개, 5개. 오, 됐다. 그쵸? 그럼 얘는 A, B의 제곱이 5개가 있는 거고 이거의 부피가 얼마나 소리야? 15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5개인 게 이거 딱 하나밖에 없구나. 그렇지? 5개인 게, 블럭 5개인 게. 그럼 우리 150을 손수분해 좀 해봅시다. 손수분해 해보시면 얘가 2의 제곱, 이 제곱이 아니라 2의 3의 5제곱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B가 5고 A가 요거 통째로 해가지고 A가 6일 수도 있겠네? 요런 생각 하나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정답입니다. 첫 번째 정답은 A가 6이고 B가 5일 때 계산하시는 거고 이때 답은 16입니다. 16. 자,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B의 제곱이라 해서 우리가 이걸 꼭 갖고 올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B가 만약에 1이면 어때? B가 1이면? 두 번째는 B가 1이면 1의 제곱은 어차피 1이고 A 값은 얼마일까요? A 값은
150이 되겠지, 무려. 물론 이제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뭐 현실적이진 않아요. A가 150이고 B가 1이면 엄청 하나는 길고 엄청 하나는 조그맣다는 소리인데 현실적이진 않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도 가능하더라. 근데 A에다가 2B를 더할 거니까 이때 답은 152. 이렇게 이제 찾아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16과 152 두 개를 써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다른 문제집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단 A랑 B는 아니 뭐 단 B는 뭐 1 초과 자연수 하면 B는 뭐 이런 거 못 고르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 조건이 붙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답이 이렇게 꼭 두 개가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는 다른 걸로 나올 수도 있다. 하나는 뭐 16 하나만 답으로 쓸 수 있고, 뭐 어떤 거는 152 하나만 답을 쓸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RPM 다항식의 연산 단원에 있는 28문제를 다 이제 한번 풀어봤어요, 우리가. 그래서 개념원리 교재에서 했었던 유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원리 교재에서는 조금 없었던 새로운 유형들도 몇 가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RPM 풀이한 거, 선생님 지금 오늘 이번 시간에 풀이한 거 보시면서 아이디어를 좀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필기 같은 것도 조금 꼼꼼하게 해 두시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을 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문제들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도 꼼꼼하게 다 풀어보시고, 계산 정확하게 했는지 다 확인을 해보시고,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말로 다항식의 연산 모든 강의 다 마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항등식 개념, 항등식의 개념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긴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